더욱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까지도 파멸로 몰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게 또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을 포함해서 총 3번 자존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철저히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의학 박사이면서 국제 정신 분석가이십니다. 실제의 사례를 들어서 자존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 자존감은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너는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분명 영향은 있지만 핵심은 내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건 나라는 말입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외부 조건이란 학벌, 외모, 재산 등등 나 자신을 빼고 이 주변을 둘러싸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내 본인도 이해. 자존감이 낮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감도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게 되면 필히 따라오는 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거의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자주 빠지고 합니다. 늘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돼, 이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릴 경우가 있는데, 안 풀릴 경우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난 뭘 해도 안 돼. 네, 자존감이 낮은 분들,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들입니다. 자존감이 심하게 낮게 되면 성격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은 열등감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사회공포증 같은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이다. 누군가 칭찬을 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깎아내린다.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그들은 아무도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리 없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도 자기를 사랑할 리 없다고 믿는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의처증, 의부증에 빠진 분들은 그 배우자의 외도를 굉장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실제로 자기가 외도를 했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모를까 하지도 않았는데 그 배우자가 막 울면서 빌고 막 인정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거짓으로라도 인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네요. 대중 앞에 서기를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사회공포증, 이는 무의식에 숨어있는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특히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공포증이 잘 온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 겁먹게 하고 있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열등감 심각합니다. 그냥 순간순간 드는 열등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거나 입으로 나오는 빈도에 따라서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 있구나, 이게 곧 자존감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존감과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해석에 따라서 이 자존감이 결정되는데, 자존감과 열등감은 관점의 문제다. 자신은 소중하며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반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나는 못난이야, 나는 무능해 라고 믿는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다. 같은 고졸이라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자신의 눈, 코, 체중을 마음에 들어한다. 남의 감정을 파악하는 공감 능력, EQ라고 하죠. 이것이 높아서 상대방의 평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당연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이 EQ가 높은 것은 이 4차 혁명 시대에 AI가 올수록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의 필수 요소까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라고도 하죠. 자신감 있고 변화에 잘 대처하는 좋은 리더가 된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기 때문에 성공 경험도 많이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는데 주변에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고 리더가 되기 쉽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도 능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존감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자존감을 다루기를 잘했다 라는 생각이 정리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이 열등감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부정적인 의견,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나는 맨날 이렇지 뭐. 자주 하시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면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은 상태구나 그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존감 분명히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더욱더 쉽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Now,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